지금부터는 행렬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행렬은 저번 예전이죠. 예전에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행렬이 있었는데 그 학업에 대해서 즉 수학학습에 대해서 부담이 생기다 보니까 삭제가 됐어요. 삭제가 되었다가 요즘 이제 중요해지게 된 AI가 중요해지고 있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행렬이라는 내용이 여러분들 1학년 때부터 교육과정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행렬이란 단원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은 쉽게 얘기하면 써보면 행과 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행렬에 대한 이야기인데, 행은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어떤 성분을 이 가로가 좀 포인트거든요. 행은 가로에 대한 이야기고 열은 세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고민해서 나온 결과가 행렬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러한 가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러한 가로가 있고 행이란 게 가로였다고 했죠. 이렇게 가로가 있고 열은 세로라고 했죠. 이렇게 세로가 있을 텐데 그에 맞춰서 정해지는 구역이 이렇게 네 군데가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행의 개수는 2개였고 열의 개수도 2개였기 때문에 2 곱하기 2라는 즉 몇이라는 사라는 4개의 사란 값이 나오는데 이 4개의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칸이 나온다. 그럼 여기에 자연스럽게 어떤 게 들어올 수 있냐? 3이면 3, 2라면 2, 5라면 5, 4라면 4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는 행이 3개 있다고 해봐요. 행이 3개 있고 열이 이렇게 2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몇 개의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왜냐면 행의 개수가 3개였고 열의 개수가 2개였기 때문에 3 곱하기 2인 6개의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거죠. 이처럼 행렬은 이렇게 가로로 이어지는 행에 대한 거, 그리고 이렇게 세로에 대한 열에 대한 거, 이렇게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이제 데이터를 넣는 개념이 행렬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개념 보시면 그 행 중에 첫 번째 행을 제1행, 두 번째 행을 제2행. 만약에 그 행이 m개의 행을 가지고 있고 n개의 열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요, 마지막 n번째 행은 당연히 m행이 되겠죠. 열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n번째 열. 그러면 데이터를 몇 개 넣을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냐면 행의 개수가 m개고 열의 개수가 n개니까 m 곱하기 n개의 데이터를 넣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러한 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렬을 우리가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크게 보면 행은 가로에 대한 이야기, 열은 세로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에 대한 곱이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행이 3개가 있고 열도 3개가 있다고 봐요. 그럼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총 몇 개냐? 9개가 되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행의 개수랑 열의 개수가 같으면 마치 우리가 모양이 정사각형 모양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은 행렬을 여기서 나왔듯이 정사각 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사각 행렬은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n 곱하기 n이 되겠고, 일반적인 행렬은 행의 개수가 n개, 열의 개수가 n개면 n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하지만 이거와는 반대로 열의 개수와 행의 개수가 같으면 n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한다. 그래서 표기하실 때
중요한 게 이 m에 대한 것이 행의 개수고요. 이 n에 대한 게 열의 개수니까 순서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행렬을 2 곱하기 3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행의 개수부터 세야 되기 때문에 행이 몇 개? 행이 3개. 즉 열은 몇 개? 열은 2개. 그래서 2 곱하기 3이 아니라 3 곱하기 2 행렬 이렇게 쓰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얘는 행의 개수가 3개, 열의 개수가 2개니까 3 곱하기 2 행렬. 얘는 행의 개수 2개, 열의 개수 2개니까 정사각인데 만약에 그 열의 개수, 행의 개수가 같은 개수가 2차라고 열의 개수, 행의 개수가 2개로 같으면 2차 정사각. 이것처럼 열의 개수랑 행의 개수가 3개로 같으면 얘는 몇 차 정사각? 3차 정사각이 되는 거고 4개면 4차, 5개면 5차. 미지수가 만약에 행의 개수랑 열의 개수가 n개로 같다고 하면 n차 정사각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내용은 이제 행렬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해봅시다. 만약에 A라는 행렬, 그리고 행렬은 기본적으로 표기를 대문자로 합니다. 대문자. 왜 대문자로 하냐면 그 안에 있는 성분을 소문자로 하기 위해서 대문자로 나타내는데요. 이 A라는 행렬이 예를 들어서 n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합시다. n 곱하기 n 행렬.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일반적인 데이터가 구체적이지 않은 행렬을 미지수를 사용해서 이제 나타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행렬 자체가 대문자 A니까 성분은 소문자로 쓸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 왼쪽 맨 위에 있는 거는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에 있는 거다 보니까 1을 이렇게 쓸 겁니다. 이게 A11이 뭐를 의미하냐면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 이렇게 대한 거.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 이 A11 옆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행의 몇 번째 열인 거예요? 두 번째 열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이니까 어떻게 표기한다?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열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A11 옆에 있는 데이터가 모르겠다면 A12라고 쓰면 되겠고 그 옆은 첫 번째 행의 세 번째 열이니까 A13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쭉쭉 가서 마지막은 뭐가 될 거냐면 행은 첫 번째가 맞고요. 우리 열의 개수가 몇 개였죠? 열의 개수가 n개였죠. 그럼 마지막 열은 n번째 열이기 때문에 1n 이렇게 표시가 되겠다. 이제 A11 밑에는 뭐가 되냐? 행이 첫 번째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행은 두 번째 행이죠. 그래서 두 번째 행이 되는 것이고 첫 번째 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A21이 되는 거고 그 옆에는 A22, A23 이렇게 하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 A2n 이렇게 종결이 되겠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행에서 볼게요. 행의 개수가 m개이기 때문에 마지막 행은 AM1 n번째 행의 첫 번째 열 그다음에 여기는 AM2 그다음에 여기는 AM3 이렇게 가겠죠. 점점점 가서 마지막은 뭐가 될 거냐? AMN으로 마무리가 되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렬이 데이터가 주어지지 않고 미지수로 잡아보겠다고 하면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쓴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몇 번째 행인지 모르겠지만 i번째 행과 j번째 만나는 열. 그러니까 이 i는 첫 번째 행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행이 될 수도 있고 몇 번째 행이 될 수도 있어요? n번째 행. 그래서 i가 가질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m까지가 되겠고 j열은 열의 개수가 1부터 n까지니까 우리가 열의 개수가 n개니까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n번째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n번째 열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행렬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면 방금 말했던 이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A, I, J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을 같게 표현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 행렬 A의 성분이기 때문에 소문자 A를 쓴다고 했죠. 소문자 A에 이렇게 I, J 이 I는 행에 대한 이야기고 J는 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행이 m개이고 열이 n개니까 행이 될 수 있는 값, 행의 순서가 될 수 있는 값은 당연히 1부터 n까지가 되겠고, 열이 될 수 있는 값도 1부터 n까지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i가 몇 번째 행인지 모르고 j가 몇 번째 열인지 모를 때 이렇게 aij로 쓰고 i는 1부터 n까지, j는 1부터 n까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기해서 나열한 것이 이 모양이고, 이 왼쪽에 있는 행렬을 싹 다 정리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문제를 하나 봐볼게요. 문제를 바로 봐보시면 2 곱하기 2 행렬 a의 i, j 성분, 이 의미가 뭐냐면 얘가 행이고 얘가 열이죠. 즉 i 번째 행, j 번째 열의 성분이 aij라고 우리가 표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성분 자체가 뭐라고 표기되어 있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 그럼 보시면 우리 행의 개수가 m개고 열의 개수가 n개죠. 근데 우리 행에 대한 문자가 지금 성분으로 미지수로 잡혀 있는 게 i이기 때문에 i가 될 수 있는 값은 당연히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고, j는 열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열의 개수가 2 곱하기 2, 즉 2차 정사각 행렬이기 때문에 j가 1 또는 2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aij가 i 플러스 j 마이너스 2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행렬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내냐, 당연히 2차 행의 개수가 2개고 열의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자료가 들어갈 수 있는 칸의 개수는 4개일 거야. 4개. 여기. 그래야 행 2개, 열 2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데이터만 넣어볼게요.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첫 번째 행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열에 대한 이야기니까 i가 몇일 때? 1일 때, j가 몇일 때? 1일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를 우리 성분 자체가 이 식으로 정리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i는 1, j는 1을 대입하면 여기가 뭐거든요. 여기는 0이라는 값이 되겠고요. 그다음 여기는 뭐가 된 거예요? i는 1인데 j가 뭐가 돼요? 열의 번째가 두 번째 열이기 때문에 j가 2가 되겠죠. 그래서 i는 1, j는 2를 대입하면 여기는 뭐가 된다? 여기는 1이 되겠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대입을 해보시면 여기는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열, 즉 i는 2에 j는 1이 되겠죠. 그걸 대입하면 뭐가 돼요? 여기는 대입해보면 1이, 여기는 이제 i는 2, j는 2가 되기 때문에 대입하면 뭐가 된다? 2. 따라서 우리가 이 위에서 성분의 식으로 주어져 있는 이 표현을 행렬로 바꾸면 뭐가 된다? 이 a라는 행렬이 이렇게 표기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i랑 j랑 들어갈 수 있는 값에 적당하게 잘 대입을 하면 행렬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더 해볼게요. 얘는 우리가 행렬이 2 곱하기 3이죠. 그럼 i가 될 수 있는 것은 행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1하고 2가 될 수 있고, j는 1하고 2가 3이 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행렬을 표현해보면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열, 첫 번째 행의 세 번째 열,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열, 두 번째 행의 두 번째 열, 두 번째 행의 세 번째 열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몇 곱하기 몇이니까 2 곱하기 3이니까. 여기는 이렇게 표현이 됐다면 이렇게 해도 해석이 좀 쉽겠네요. 이 A1이 뭐냐면 i가 1이고 j가 1인 거잖아요. 그 i가 1이고 j가 1인 것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i는 1이고 j는 1. 그럼 A11, 즉 1,1에 대한, 즉 1행의 첫 번째 열의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의 성분은 뭐가 된다? 3. 나머지도 대입해보면 3, 6, 9, 8, 10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건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같은 행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옵션이 이래요.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리고 그 대응하는 성분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때 우리는 A랑 B랑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시로 보시면 이거 바로 볼게요. 얘랑 지금 얘랑 같다고 했죠. 우선 같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2 곱하기 2로 똑같죠. 행의 개수도 2개, 열의 개수도 2개로 똑같아요. 그럼 우선 같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성립을 하고, 두 행렬이 같다는 얘기는 뭐 의미 한다고 했죠? 행열 순서가 같은 성분끼리보다 같게 접근하시면 된다는 거. 근데 여기서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의 성분이 이미 같기 때문에 여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식은 y 플러스 1이 3이랑 같다는 식을 얻을 수 있겠고, 여기도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4가 같기 때문에 필수를 하고요. x랑 y 마이너스 5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x는 y 마이너스 5를 쓸 수 있겠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y 값은 2가 되겠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x는 마이너스 3이 나오죠. 이렇게 행렬이 같음을 이용해서 미지수 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유형입니다. 조건만 잘 아시고 어떻게 접근하는지만 알면 여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거는 우리 연산 중에 덧셈 뺄셈을 볼 건데요. 연산이 크게 사칙 연산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죠. 근데 보시면 덧셈 뺄셈 곱셈만 지금 하고요. 이제 나눗셈은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배우게 됩니다. 뭐 미리 궁금하신 친구 있으면 저한테 찾아보시고요. 그럴 것 같진 않을 것 같은데, 덧셈 뺄셈도 겁나 간단해요. 우선은 덧셈 뺄셈이 어떻게 되냐면요, 같아야 돼요. 뭐가? 행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서 각선끼리 그냥 짝 맞춰서 더하고 빼고 하시면 됩니다. 덧셈 뺄셈은 좀 쉽습니다. 바로 해볼게요. 제가 교사용이어서 답이 미리 나와 있는데 답 안 보고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과 5랑 4하고 마이너스 2를 더해야 돼요. 근데 더할 수 있는 근거는 얘 행의 개수 몇 개? 행의 개수 2개. 열의 개수 몇 개? 1개. 얘도 행의 개수 몇 개? 2개. 열의 개수 1개. 2 곱하기 1 행열로 같죠. 그럼 어떻게 더한다고 했어요? 방금 위치기 같은 것끼리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 2개 더하면 3이 되겠고, 이 2개 더하면 4. 그래서 3,3이라는 행렬이 된다. 나머지도 한번 해보세요. 나머지도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도입이 되는 행렬인데요. 이래서 이거예요. 3, 2, 4, 1. 그리고 좀 팁을 알려드리려면 행렬이 있는 순서는 행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첫 번째 행 기준으로 오른쪽 찍고, 그 다음 행 기준으로 오른쪽 찍고. 그래서 있는 순서가 이 행렬은 어떻게 읽냐면 3, 2, 4, 1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3, 2, 4, 1 행렬을 똑같은 걸 빼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0, 0, 0, 0이 되죠. 마치 우리가 4에다가 4를 빼면 0이 되듯이 실수체계에서 이 0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얘예요. 그래서 우리가 0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행렬이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한다? 영행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행렬은 그냥 단순하게 조건이 이래요. 뭐냐? 모든 성분이 0일 때. 영행렬은 딱히 뒤에 있는 단위 행렬과 비교해서 설명하겠는데, 영행렬은 뭐 정사각이 즉 몇 차 정사각의 필요도 없고요. 그냥 성분만 다 0이면 된다. 여기 뭐 정사각이든 그냥 일반적인 열과 행이 다른 행렬이든 다 똑같은 얘기죠. 성분만 0이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영행렬이 0과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성파도, 왜냐면 우리 또 4 플러스 0이 0 플러스 4랑 4랑 이렇게 같죠. 실수에서 덧셈과 같이 행렬에서도 영행렬이 자기 자신이 똑같게 나오는 행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수계에서 성립을 얘기를 할 건데, 얘는 마이너스 1을 A에 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렬이 아까도 3, 2, 4, 1 했지만
마이너스 a는 그럼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을 행렬 a에 곱하는 거잖아요. 모든 성분에 다 곱해주시면 돼요. 뭐가 되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럼 이것이 마이너스 2가 아니라 k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k, 2k, 4k, 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a에 마이너스 a를 더한다는 얘기는 그냥 a에 a를 빼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래서 어떤 행렬에 부호를 바꾼 모든 성분의 부호를 바꾼다는 얘기는 마이너스로 곱하는 거거든요. a에 마이너스 a를 곱한 행렬을 더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것까지 성질 알아주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것에 의해서 행렬을 방정식처럼 좀 풀어볼 수 있겠다. 예를 볼게요. 여기 보시면 x에 a라는 행렬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b라는 행렬. 얘는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에 a를 뺐을 때 b가 된다는 얘기예요. 행렬 기본적으로 덧셈 뺐으면 1차 방정식처럼 보면 돼요. 그러면 뭐가 되냐? x는 a 플러스 b가 되겠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냥 a랑 b를 더하는 거잖아요. 이건 써보고 써서 더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더한다고요? 성분에 맞춰서 더한다고. 1에 마이너스 2 더하면 0, 3에 마이너스 2 더하면 1, 5에 마이너스 2 더하면 3, 4에 3 더하면 7 이렇게. 쉽죠? 넘어가겠습니다. 실수배 방금 얘기했죠? 모든 성분에 뭐 하면 된다? 실수배 하면 된다. 행렬이 이렇게 잡혀있을 때 3은 뭐 의미하냐? 다 세배시키면 된다 하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0배는 그럼 뭐가 될까요? 모든 성분이 0을 곱하는 거잖아요. 다 0이 되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a라는 행렬에 0을 곱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 0과 이 0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른 거예요. 왜냐면 얘는 실수로서의 0이고 얘는 행렬로서의 0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쓰실 때 왼쪽에 있는 걸 좀 작게 써야 됩니다. 얘를 어떻게 써야 된다? 크게 써야 된다. 우리 행렬 자체를 대문자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대문자가 오기 때문에 크게 써야 된다라는 거,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실수배는 곱셈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결합법칙, 분배법칙도 다 성립한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이거 1번만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4a-3의 a 플러스 b,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 분배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동량처럼 보면 돼요. 4a랑 3a 빼는 거 몇 a야? a가 되겠죠. a만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a 넣고 b 넣고 하는 거보다는 항상 이런 문제는 일식을 구한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대입하면 좋겠다. 해봅시다. a는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거 빼기 뭘 빼냐? 3b를 뺄 거예요. 3b는 모든 성분의 3배를 빼면 여기가 1, 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 항상 빠르니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중요한 거, 곱셈은 보통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주행률을 곱한다고 가정하면요, 보통 처음에 곱해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많이 곱하냐, 이렇게 위치 같은 곱기를 우리 행렬 했던 것처럼, 아니 덧셈 뺄셈 했던 것처럼. 근데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면 그럼 어떻게 곱하냐? 곱셈에는 규칙이 있어요. 어떻게 규칙이 있냐면 설명해 볼게요. 우리 기본적으로 두 행렬을 이어붙이면 중간에 연산이 곱셈이 곱셈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행렬을 곱해 볼게요. 근데 어떻게 곱할 거냐? 자, 왼쪽에 있는 거는 행으로 갈 거예요. 행의 순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열 순서로 갈 거예요. 즉 결과치가 어떻게 나올 거냐? 우선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
계산할 건데 어떻게 계산하냐? 첫 번째 열 입장에서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끼리 맞춰서 곱한 다음에 더하시면 돼요.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냐? 15가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뭐가 돼요? 2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성분이 뭐가 된다? 여기는 17이 된다. 그래서 채웠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첫 번째 행위 뭘 가면 되냐? 이제 두 번째 열 가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성분끼리 두 번째 성분끼리 더하면 뭐가 되냐? 곱한 다음에 더하면 뭐가 되냐? 3 플러스 2기 때문에 5가 된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첫 번째 행위에 대해서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하니까 다 끝났죠. 열의 개수 두 개니까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뭘로 갈 거냐면 첫 번째 행위 아닌 두 번째 행위로 갑니다. 두 번째 행위 이제 몇 번째예요? 첫 번째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4, 5, 20에 1을 곱하면 21이 되는 거고, 여기는 마지막은 4 곱하기 두 번째 행 거 두 번째 열, 여기는 4 곱하기 1에 1 곱하기 1을 더하면 이렇게. 순서 아시겠죠? 혹시 헷갈리시면 다시 영상 돌려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순서가 왼쪽에 있는 것은, 왼쪽에 있는 행렬은 행으로 잡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열로 기준 잡을 거다. 예를 들어서 이걸 할게요. 3, 2, 4, 2, 5, 5, 5, 4, 4. 자, 이렇게 곱해본다고 싶다. 곱해볼게요. 곱해봅시다. 자, 봐봐요. 행 기준, 열 기준 곱하기로 했죠? 얘는 곱해요. 15. 이거 곱하면 10 되죠? 15 플러스 10이 돼요. 얘는 15 플러스 10. 이 문제는 얘랑 곱해질 행의 순서가 없죠. 그렇죠? 그럼 얘는 곱셈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행의 입장하고 열의 입장을 봤을 때 행에 해당되는 뭐의 개수? 열의 개수. 이 열에 해당하는 행의 개수가 어때야 되냐? 같아야 된다. 여기는 이 첫 번째 행의 열의 개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3하고 2라는 숫자밖에 없죠. 이 열에 대해서 두 번째 행열에서 이 첫 번째 열에 대해서 행의 개수가 3개라는 거죠. 여기는 지금 2개가 있고 여기는 3개가 있어요. 짝이 맞아졌는데 한 개가 모자른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여기다 책에다 정리해 주세요. 우리가 행열의 곱셈은 뭐가 있다? 규칙이 있다. A라는 행열과 B라는 행열이 곱해질 수 있으려면 A가 만약에 A라는 행열이 N 곱하기 N 행열. 자, 복습. 이거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행이 M개, 열이 N개. 그죠? B라는 행열이 A 곱하기 B라고 할까? 그럼 이 곱셈이 성립을 하려면, 즉 N 곱하기 N이랑 A 곱하기 B라는 행렬을 곱하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냐? 조건이 이거랑, 즉 앞에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개수와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계산이 되었을 때 결과치가 어떻게 나올 거냐? N개를 행으로 갖고 이 B라는 숫자를 뭘로 가지는? 열의 개수로 가지는 M 곱하기 B 행렬이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시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구체적으로. 행렬이 계산이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 건지 보시면, 얘를 한번 봐볼게요. 자, 봐봐요.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 행이 2개, 열이 하나니까 2 곱하기 1 행렬.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 행이 2개, 열이 2개니까 2 곱하기 2 행렬. 이 두 개가 어때요? 다르죠? 그래서 계산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런 느낌. 여기 보시면 지금 얘하고 얘는 2 곱하기 2, 얘를 2 곱하기 2죠. 얘가 같죠? 가능해요, 계산이. 그럼 결과는 이렇게 되는 2 곱하기 2 행렬이 나올 거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계산을 첫 번째인 거 첫 번째 열, 그래서 1하고 2를 곱하면 2 곱하기 2,
4랑 마이너스 1 곱한 4 마이너스 2, 4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열 1과 1을 곱한 1, 4랑 3을 곱한 12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곱셈에 대해서 하실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요. 형합번호 칠했습니다. 그 행렬의 곱셈의 방법에 의해 이것이 성립하잖아요. 이거 무슨 법칙이야? 무슨 법칙? 교환 법칙.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보면 A, B랑 BA가 다른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에서는 A, B랑 BA가 같을 수 있어요.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다?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 항상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그 예시가 밑에 있습니다.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실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는데 항상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 그래서 지금 잘 다루지는 않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걸 정리해 볼게요. 우리 비교 A 플러스 B, A 플러스 B는 뭐가 됩니까? 실수라고 할게요. 실수 뭐가 돼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이게 왜 돼요? AB랑 BA가 같으니까. 근데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얘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A를 두 번 곱한 거는 A 제곱이겠어요. 이렇게 곱할 때 조심해야 돼요. 얘부터 시작해서 얘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 AB. 근데 여기 뭐가 돼요? 이렇게 분배되면 BA가 되죠. 이렇게 분배되면 뭐가 돼요? BA. 얘는 A제곱 플러스 BAB 플러스 B제곱으로 쓰면 안 된다. 왜? Why? AB는 BA가 어쩔 수 있으니까 다를 수 있으니까. 함부로 알겠죠? 그 만약에 이걸 하려고 하면 계산을 직접 해야 돼요. 라고 하고 좀 귀찮지만 행렬의 규칙이 곱셈 규칙이 그렇게 잡혀있다 보니까 꼭 조심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수 두 개를 곱했을 때 0이 되면 A가 0이거나 반드시 B는 0이어야 돼요. A가 0도 아니고 B도 0도 아닌 숫자를 곱해서 0이 나온다? 말도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근데 행렬은 0이 아니고 0이 아니지만 즉 A가 0행렬도 아니고 B도 0행렬이 아니지만 A, B는 뭐일 수 있다? 0일 수 있다. 예시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얘 A, B 곱해보고요. 곱해봅시다.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곱해볼게요.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 그러면 0이 되겠네요.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 하면 2.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열 하면 마이너스 3. 두 번째 행의 두 번째 열 하면 뭐가 되냐? 7이 되겠죠. 근데 BA를 계산해 볼게요. BA는 0, 2, 마이너스 1. 여기는 1랑 2, 3. 그럼 뭐가 됩니까?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 하면 4.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열 하면 6.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 하면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열 하면 1. 두 번째 행의 두 번째 열 하면 어때요? 다르죠. 같은 게 하나도 없네요. 같은 게. 우리 행렬이 같다는 얘기는 모든 게 같아야 되죠. 이 성분이 위치랑 모든 같아요. 근데 다 틀리죠. 아니다. 그래서 뭐다? A, B는 BA랑 항상 같지는 않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건 한번 해보세요. 얘 영행렬 아니죠. 왜 영행렬이 아닌 이유는 뭐예요? 영행렬은 모든 성분이 다 0이어야 돼요. 근데 0이 다 아니잖아. 그쵸? 얘도 영행렬이 아니에요. 근데 계산해보시면 A, B가 뭐가 돼요? 0이 됩니다. A, B가요. 근데 얘 BA를 했을 때는 또 0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제가 계산 안 해봤지만 해보세요 한번. 이것도 왜 그래요? A, B랑 BA랑 같지 않기 때문에 얘는 0이지만 0이 아닐 수 있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내용 보시면 단위 행렬. 단위 행렬의 조건은 첫 번째 정사각.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야 되냐? 두 번째는 대각선이 1. 세 번째는 그 외는 다 뭐야 돼요? 0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행렬을 뭐라고 한다? 단위 행렬이라고 얘기하고 2라고 합니다. 2. 우리 예를 들면 4 곱하기 1이랑 1 곱하기 4는 1이죠. 아니 4죠. 1이 곱해서 자기 자신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3, 2, 4, 1 이라는 행렬을 1, 0, 0, 1과 곱해볼게요. 그럼 뭐가 되냐? 곱셈에 의해서 3, 2, 4, 1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1, 0, 0, 1 이라는 단위 행렬을 3, 2, 4, 1과 곱해도 뭐가 되냐? 똑같이 3, 2, 4, 1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단위 행렬은 마치 우리 어떤 성질이냐? 곱셈에서 자기 자신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성질이 있다. 이 밑에 있는 거는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근데 얘 봐봐요. 2의 10제곱이 왜 2인지 지금 보시면 2의 10제곱을 한번 구해볼게요. 2의 10제곱 2의 10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우선 어떻게 할 거냐면 2에서 출발해요. 2를 두 번 곱하면 뭐가 돼요? 이 2는 우리 단위 행렬은 그 행렬 곱해지는 걸 똑같이 나오게 하는 거 2가 되겠죠. 근데 2 두 번 곱하면 뭐예요? 2의 제곱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이끌어낼 수 있다? 2의 제곱이 2가 돼. 그럼 2의 세제곱은 뭐가 돼요? 2의 세제곱은 2의 제곱에 1을 곱하는 거잖아요. 근데 2의 제곱이 2니까 2의 제곱이 되어서 2의 제곱이 또 2니까 2가 돼. 따라서 우리 원리 했을 때 2의 n제곱은 n이 몇일 때? n이 자연수일 때는 다 1이다. 따라서 2의 10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다? 1, 0, 0,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단위 행렬이 우리 곱셈에서 약간 1 같은 역할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나머지는 직접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는 바여서 어렵지 않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하시고 직접 한번 계산해 보셔서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나머지는 혹시 만약에 영상을 찍어놨으니 행렬이 잘 이해가 안 가면 한 번 더 들어보시고요. 더 듣기 싫어도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여러모로 유익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더 될 수 있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